교재는 환경 등록 부분도 들어갈 부분인데 308페이지 들어가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이 환경 등록은 시험에 출제를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렵고요. 업무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에서 많이 출제를 안 하다 보니까 되게 등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형태들을 조금 아셔야 되냐면 내가 사용하는 회사 또는 내가 등록돼서 쓰고 있는 회사가 다수이다라고 하면 다수의 회사마다 특징들이 모두 다 달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쓸 때 자동으로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환경 등록이에요. 또는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은 환경 설정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경 설정 또는 환경 등록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어떤 회사, 저희 지금 접속한 회사가 1000번이거든요. 그러면 이 1000번이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 설정을 좀 해놓고 뭔가 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해놓고 쓰고 싶다.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많이들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는 최소한 다른 건 다 모르셔도 실제 시험에서 내는 거 정도는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는. 그리고 설명은 다 드리진 못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메뉴가 오픈이 되어 있지만 업무에서 쓰는 전체의 메뉴를 다 오픈해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뉴 자체는 열려 있지만 그 메뉴 안에 기능들을 모두 다 열어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경 등록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기초정보 관리라는 부분에 환경 등록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사가 오픈이 될 겁니다. 메뉴가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메뉴가 오픈이 되면 상단에 회계라고 하는 탭이 있고 원천이라는 탭이 있고 법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라고 하는 모듈이 있었어요. 이 회계 모듈에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이고요. 원천은 우리 원천징수 또는 인사급여란 표현을 씁니다. 그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표현이고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탭의 구성은 프로그램 개발처마다 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회계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면 부가세 소수점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부가세 소수점 관리라고 해서 이 등장하는 부분은요, 지금 수량과 단가라는 걸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수량과 단가라는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하고 관련이 있냐면, 자, 메뉴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회계 관리에 재무회계가 있고 전표 입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메뉴가 오픈이 되겠죠. 그러면 이 메뉴가 열렸을 때요. 지금 내용 보시면 여기 수량과 단가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여기 수량과 단가라는 자리에 소수점을 등장시킬 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수점 자릿수가 0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소수점을 아예 안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릿수를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액은 지금 소수점과 소수점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금액도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 공급가액이라고 나오는 부분. 이게 이제 금액을 의미하는 자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만약에 양수와 양수, 소수점이 아예 없다. 그러면 정수의 관점으로만 만났을 때에는 사실상 공급가액이란 부분이 우리 소수점이 등장할 일이 없어요. 근데 수량이나 단가 부분 중에 소수점이 있으면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 자리도 당연히 소수점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금액의 소수점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절사할 건지 올림할 건지 반올림할 건지를 선택하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 자리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회계라는 부분에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제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란 메뉴를 열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자리도 사실상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계 유형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랑 같이 넣고요. 지우는 걸 할 건데 일단 분계 유형 설정에 가시면 매출은 401번 상품 매출 그리고 매입은 146번 상품 자 매출과 관련된 채권은 우리 108번
매입과 관련된 채무는 251번 외상매입금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붕괴 유형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저랑 지금 입력을 하나씩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란 부분에 월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가셔서요. 1월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 여기 역삼각형 마우스를 눌렀고 1월 그리고 날짜는 우리 1일을 입력하겠습니다. 1일. 자,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형 자리에 커서가 멈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유형 자리에 커서에 멈추면 여기 하단에 부가세 유형이라는 글씨가 보일 거고요. 자, 저랑 똑같이 매출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10일 과세라고 하는 매출을 넣어볼게요. 자, 10일 과세를 넣을 땐 여기 유형자에서 그냥 숫자 12를 칩니다. 그래서 12를 치면 과세라는 글씨가 들어오고요. 제가 아까 선택한 건 매출이라는 글씨가 있는 과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상단에 매출자가 따라 붙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품목은 저희가 뭘 팔았다고 할 거냐면 상품 팔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상품이라고 칠게요. 수량은 100을 넣어볼게요. 단가는 1000원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수량을 10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숫자 2를 치고요. 키보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동그라미 2개를 딱딱 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단가 자리에 가셔서 우리 1000원을 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숫자를 넣을 때요. 동그라미 3개씩 끊어 쓰는 건 아시죠? 네, 1000단위로 끊어서 써요. 그러면 여기도 1000단위로 끊어서 써야지는 게 편하겠죠. 그럼 단가 1000원을 칠 때는 2를 치시고 동그라미 3개를 연속으로 붙이는 키가 있어요. 자, 그건 키보드 판넬에서 누구를 치자? 플러스 키를 누르자. 그러면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연속으로 붙어요. 자,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시험은 1000원, 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숫자가 많아요. 사실상 업무는 1254원이 많겠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3개를 한꺼번에 붙일 때 플러스 키를 누르면 된다라는 건 연습을 하신 게 좋아요. 업무에서도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라겠더니 연습을 안 하시고 이러고 계세요. 자,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걸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치시더라는 거죠. 우리 100은 우리 동그라미 2개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가 1000원을 치시라고 했더니 1을 치시고 우리 동그라미 3개를 입으로 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언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만원이면 또 4개. 우리 10만원이면 또 하나 치고 이러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동그라미를 눈으로 보면서 1, 2, 3, 4를 센다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하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숫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금액으로 표기할 때는 세 자리씩 무엇한다? 끊어서 표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끊어서 치시는 부분이신 거니까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키보드 판넬에서 플러스 키 치시는 건 위에 있는 걸 치시든 아래에 있는 걸 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이실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트북이 지금 한국에서 만든 노트북들은 지금 Fn키를 누르지 않고도 플러스 키가 눌러질 건데 Fn키를 눌러야만 눌러지거나 하는 키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삼성 노트북을 쓰고 있다, LG 노트북을 쓰고 있다 그러시면 그냥 우리는 그 플러스 키 누르실 때 소위 말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누르시는 게 되시겠죠. 그런데 그 키들이 안 눌리는 노트북이 있어요. 나는 HP 노트북을 쓰고 있다 그러시면 그 키가 반드시 누를 때 뭐 펑션 키, Fn키를 누르신 다음에 같이 누르거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안 되실 수 있어요. 네, 안 되실 수 있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그 키보드가 옆으로 붙어 있지 않으시면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실 때 시험 보러 가시면 노트북 형태로 시험을 보지 않으세요. 다 뭐로 형태로 시험을 보시겠어요? 데스크탑 형태로 시험을 보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키보드가 옆에 숫자 판넬, 계산기처럼 숫자 판넬이 옆에 있는 거를 사서 옆에다 붙여서 쓰시든지 아니면 뭐 지금 데스크탑에 있는 그 키보드 판넬이거나 무선 키보드가 있다 그럼 그걸 연결해서 쓰시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키가 안 눌리는 노트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 메인 매출 전표 메뉴는 전체 메뉴 상태에서 어디 가시면 돼요? 전표 입력. 그래서 재무회계의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누르시면 되는 거죠. 이거 누르시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저희 실기하실 때는 잘 따라오셔야 되세요. 그리고 금방 못 따라오셨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지금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물어보신 분도 있으셔서. 그래서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 메뉴가 열리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기능입니다. 저는 데이터 삭제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삭제하실 부분이 필요하시면 여기 체크하시고 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여기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펑션키 F5번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세요. 희진님 들어가셨을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요. 네, 들어오셨으면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3개 연속으로 붙이는 키는 플러스 키이시고 그리고 숫자는 3자리씩 끊어가시는 거의 형태로 입력해 버릇하세요. 그러셔야 편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친다 그러면 100,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입력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으세요. 업무에서도 필요하세요. 그래서 계속 해버릇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모두 다 회계를 해보셨던 건 아니시라서 그것도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 그러면 컴퓨터는 수량의 단가를 곱해서 공급가액에 1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만 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드 자리는요, 우리는 아직 거래처 정보가 없어서 여러분, 이 자리는 입력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엔터 쳐서 그대로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전자 자리도 입력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분계 자리라는 부분에 커서를 일단 멈춥니다. 자, 분계 자리에 커서를 멈춰 주시고요. 저희가 쓰는 상용 프로그램들은 커서가 움직일 때마다 하단에 이렇게 메시지들이 떠요, 여러분. 여기는 메시지가 눈에 띄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불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띄워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메시지 또는 요거를 뭐 메시지 표현도 쓰고 팁박스라는 표현도 쓰고 많이들 쓰시는데 여기 메시지 창에 보시면 분계 유형은 분계 없음은 0번, 1번은 현금, 2번은 외상, 3번은 혼합, 4번은 카드, 5번은 추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2번 외상이라는 걸 눌러볼게요, 여러분. 2번 외상. 그럼 여기서 숫자 2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누릅니다. 자, 2번을 누르면 여러분 분계라는 자리에 외상자가 들어오죠.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차변, 대변 들어와 있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품목에 상품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품을 팔았고요. 그럼 여러분 상품을 저는 얼마에 팔았다? 10만 원에. 근데 국가는 세금 얼마를 같이 내라? 만 원을. 그래서 여기 만 원이 붙은 거예요. 부가가치세란 세금이요. 자, 저처럼 여기 누르셨던 분들은 따라서 마우스 클릭했던 분들은 여기 하단에 분계가 없어졌을 거예요. 다시 분계 자리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단에 분계가 보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변엔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엔 우리 상품 매출이라고 생기고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들어와져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이제 고민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회계라는 걸 배울 때요. 아, 나 상품 외상으로 팔았어?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쓰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손으로 썼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오면 여기를 외상이라고 선택하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일하러 가시면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린 일하러 가시면 외상 거래가 거의 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분계 유형 몇 번 선택하신다는 얘기예요. 2번. 그러면 알아서 분계가 생겼죠? 맞게 들어왔는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아, 얘가 상품 팔았는지 제품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 내가 여기다 상품을 써서 그런가? 아니요. 자, 여러분 여기다 분계라는 번호를 선택했을 때 대변에 상품 매출이 나오고 우리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나왔던 건 우리 환경 설정이라고 했었던 부분에서 우리 매출을 했다. 너 못 팔았는데? 라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출이 무슨 코드 쓰겠다? 상품 매출 쓸게요. 그리고 돈 못 받은 건 우리 채권 처리 뭐로 하겠다? 외상 매출금 쓸 거예요. 라고 여기 설정해 놨죠. 자, 요 설정 값이 여러분들이 여기 분계 유형을 설정하면 여기에 차변과 대변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이라고 했었던 요 부분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했던 값이 들어왔던 거지 이 자리에 상품을 썼다고 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신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매입도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매입은 상품 사왔다고 쓸 거고 돈 안 준 건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겠다고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자리에 가서요. 이 자리에 그냥 내려오세요, 여러분. 유형 자리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이번엔 사오는 거 해볼게요. 그럼 이 유형은 매출이 아니라 매입에 갑니다. 자, 그럼 매입에 가셔서 우리는 무슨 매입? 과세 매입 51번 써볼게요. 그럼 이 자리 숫자 몇 번 눌러주셔라? 51번. 그럼 51번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품목은 상품이 아니라 이번에도 그냥 상품 쓸까요, 여러분? 상품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리고 수량은 100개라고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1,000원에 팔았는데 1,000원에 사오진 않았겠죠? 우린 5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좀 폭리를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100 치시고 500 치시면 5만 원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국가의 세금 5,000원이 들어옵니다. 자, 엔터 치셔서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분계난까지. 자, 분계난에서 일단 멈춰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번에도 외상이라는 유형을 써볼게요. 자, 그럼 외상이란 유형은 2번입니다. 그러면 숫자 2번을 이 자리에서 눌러줍니다. 숫자 2번. 자, 그러면 2번 외상을 누르면 우리 차변에 상품이라고 들어오죠. 그러면 요거 여러분 배운 거대로 얘기하면 저는 상품 5만 원을 구입하면서 돈은 안 주었다란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린 차변의 상품, 대변은 외상매입금 썼겠죠, 여러분? 그럼 대변의 외상매입금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됐을까요? 자, 그게 요 자리에 설정값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자, 그러면 저희는 매입 매출 전표는 일단 닫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환경 등록에서 설정하는 값은 메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또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란 메뉴 밑에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또는 ES키 눌러서 창을 닫아 주십시오. 자, 그럼 일단 매입 매출 전표는 닫았습니다. 자, 우리는 환경 등록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계정을 바꿔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회사의 회사 등록 사항 좀 볼게요, 여러분. 회사 등록에 대한 사항. 자, 회사 등록을 더블 클릭해서요. 첨번 사업장의 회사를 봅니다. 자, 회사 등록은 기초정보관리에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그러면 첨번사업장 배움전자는 여러분 이 회사의 업태 8번과 종목 9번을 봅니다. 자, 업태는 무슨 업을 하고 있다? 제조업. 그리고 뭘 팔고 있다? 컴퓨터 주변기기. 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컴퓨터 주변기기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럼 여러분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상품을 사서 팔아요. 원재료를 사서 공장에 투입해서 만든 제품을 팔아요. 여러분 두 번째 사항이 맞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사왔다라고 하면 상품을 사왔다라는 매입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사왔다라는 매입 계정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업태가 제조야? 그러면 여기는 상품이 아니네. 매입은 원재료로 넣어놔야. 왜냐면 여러분 저희 아까 상품으로 설정돼 있으니까 다 상품으로 나왔잖아요. 그거 수정은 다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언제 다 수정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업태 종목을 소위 말해서 업태를 보시고 이 자리를 무엇 하시라? 변경하시라고요. 그래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용도를 다 잊어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자격증 목적이지만 아니 자격증을 땄는데 아니 이것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듣지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현실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저희가 고용해보면 쓰는 용도를 전혀 모르세요. 그냥 시험에서 나온 거대로 고치기만 하신 거죠. 어디 반영되는지 모르셔서. 그래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요거는 갖고 가세요. 그리고 이거는 또 시험도 냈어요. 냈더니 합격률 안 좋습니다.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조금만 변형이 되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매입의 상품 자리는 이 회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F2번을 눌러줍니다. 자, F2번이라는 건 코드 도움 키라겠죠, 여러분? 그래서 계정 코드 도움이 뜹니다. F2번. 자, 여기서 원재라고 두 자를 칩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한글 한자나 또는 한글 두 자를 치면 관련된 계정 과목이 쫙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153번 원재료, 156번 원재료, 159번 원재료,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회사에 가서 원재료 계정을 쓰냐에 따라서 원재료 계정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이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서 쓰는 원재료는 15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볼 때 다 153번을 외워갑니다. 자, 외워가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건설업에 가셨다 153번 쓰면 사단 납니다. 자, 건설업에 가시면 도금 내지는 분양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업에 따라서 쓰는 계정은 다 다르다. 라는 거 정도는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153번 코드를 쓰시고 선택하시고 우리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재료 바뀌었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공장에 투입하시면 우린 뭐가 나올 거고요. 네, 우리는 제공품이 생기고 제공품이 우리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넘어가서 제품을 팝니다. 그러면 매출 계정은 상품 매출이 아니라 무슨 계정? 제품 매출이 맞겠죠? 자, 그럼 F2번 눌러주시고 제품을 입력합니다. 자, 제품 넣었더니 제품자 들어간 거 모두 다 검색되고요. 404번에 제품 매출이 있습니다. 그럼 404번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은 그대로 외상 매출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 상거래이면 무엇으로 가는 게 맞다?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물건을 팔고 있었다라면 이 자리도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 위에 봤더니 108번이라고 보이죠, 여러분? 자, 우리 숫자 0번은 무시하고 씁니다. 자, 지금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K랩이란 프로그램은 지금 코드가 4자리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3자리이고요. 앞에 동그라미 0은 의미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108이라고 치시면 외상 매출금으로 바뀌면서 동그라미 0이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0108을 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10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검색해서 쓰시는 건 우리 코드 도움이란 거 가지고 검색해서 쓰시면 되는데 내가 코드를 벌써 알고 있다라면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세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채무는요. 253번 그대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종료라는 것으로 우리 메뉴를 좀 닫아 볼게요.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일단은 종료해 주세요. 자, 이렇게 종료를 해야만 메뉴가 해당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거든요. 자, 회사 등록 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ES키 또는 닫기 또는 종료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다시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메뉴가 오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픈이 되면 저희는 1월을 입력할게요. 숫자 1 치고 엔터. 그리고 그대로 엔터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1이라는 란에 커서가 들어갈 겁니다. 아까는 이 자리에 1을 넣었더니 요 유형에 들어갔죠. 자, 의미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에 놓고요. 이번에 숫자 2를 칠게요. 우리는 1월 2일에 거래가 있었다. 자, 유형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우리는 매출의 과세로 가겠습니다. 자, 매출의 과세는 몇 번? 11번. 숫자 11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에 가셔서 이번엔 제품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제품. 저희 똑같이 가겠습니다. 1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100 엔터. 1000원에 팔았습니다. 우리는 1 플러스 엔터. 그럼 10만 원이 들어오죠, 여러분? 자, 10만 원에 부가세 만원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대로 엔터를 치시고 분기난의 커서를 멈춰 놓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난의 커서를 멈춰 놓으시고 우리는 분계의 유형은 2번 외상을 가겠습니다. 그럼 숫자 2번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점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일전에 입력했던 1월 1일의 거래 저희 과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상품 팔았다고 했고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 따라오지 마시고 여러분 거랑 그냥 비교하세요. 자, 그럼 여기 분계 자리에 제가 커서를 놓고 봤더니 상품 매출에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일날 거래는 제가 제품 팔았다고 가정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대변에
제품 매출이 들어왔고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 이거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조금 전에 보여드렸어요. 자, 무슨 부분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린 다시 기초정보관리에 자, 전체 프로그램 메뉴 눌러주시고 기초정보관리에 우리 어디 들어가시자? 환경 등록 다시 들어갈게요. 자, 환경 등록 다시 클릭하시면 메뉴가 오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환경 등록이랑 비교해 보시면 우리 제품을 팔았다고 했으니까 매출은 누구로 쓰고 제품 매출, 못 받은 돈은 뭐로 쓰고 108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린 지금 현재 외상이라는 분계 유형 선택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설정한 값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설정 값을 원재료로 바꿔놨으니까 원재료로 바뀌는 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저희 똑같이 날짜 2일 칠게요, 여러분. 일자난에 커서 클릭해 주시고 2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유형은 매입에 과세를 쓰겠습니다. 50일 과세. 그럼 숫자 50일 넣어줍니다. 자, 우리 제조업이기 때문에 뭐를 사왔다? 원재료. 그럼 원재료라고 표시를 좀 내볼게요. 그래서 품목에 원재료 넣어주시고요. 자, 수량은 우린 100을 사왔습니다. 키로인지 그람인지 박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단가는 500원 가겠습니다. 그럼 500원 넣어주시고요. 엔터. 그럼 5만 원 들어오겠죠. 자, 그대로 엔터 쳐서 분계난까지 커서를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상에 커서 두시고 우리 2번 외상 눌러 볼게요. 자, 2번 외상 눌러 주시면 여러분 아까는 상품이 들어왔지만 우리 분명히 원재료로 바꿔놨기 때문에 원재료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회사가 조금 이따가 저랑 집중심을 풀어보겠지만 회사가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못 바꾸니까 여기 분계가 원재료가 아니라 다 상품 들어오고 이 자리가 상품 매출이라는데 그걸 다 바꾸시면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들어오니까 앞에 안 바꾼 것 때문에 뒤에 전표 처리도 죄다 틀린 그래서 그때도 합격률이 아마 20%가 간신히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동 부분.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를 지금 한동안 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내줘야 프로그램 공부를 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지 문제들을 조금 깊이 안 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냈던 문제들은 다시 낼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저는 내는 쪽을 좀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면 이 환경 등록이 어디에 영향 주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자격증 수업하다 보면 버리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저도 뭐 똑같습니다. 자격증반 수업하는 거랑 실무반 수업하는 거랑 우리 수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뭐 그럼 여기 신용카드라고 해서 들어오는 매출채권과 여기 매입 채무 부분도요. 여기 분계라는 자리에 커서를 놓고 보시면 분계라는 자리에 커서 놓으시면 여기 밑에 4번 카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카드가 신용카드였을 때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번 카드를 쓰게 되면 우리 여기 설정한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씁니다. 저희 반 회계 공부하신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카드 거래는 기본적으로 카드 거래를 알려드립니다. 카드 거래를 혼합을 쓰는 걸 권장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혼합으로 공부했던 분들이 있다면 카드로 바꿔가는 거 권장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또 있고요. 본 수업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 거래는 카드를 권장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시 환경 등록을 놓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아래쪽에 보면 3번 추가 계정 설정이 있어요. 자, 회사가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제조도 하지만 도매도 같이 해요. 그러면 제품 매출도 있지만 상품 매출도 있고 원재료 매입도 있지만 상품 매입도 있다. 그럼 여러분 손으로 입력하는 게 빠르겠어요? 지금 저희처럼 분계해서 외상자를 눌러서 쓰는 게 빠르겠어요? 외상자 눌러서 쓰는 거. 그래서 별도로 추가해서 설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계 자리에 가면 여기 밑에 5번 추가라고 하는 부분 환경 설정해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유자리에 설정을 하고 숫자 5번을 누르면 여기서 설정한 거대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업태 종목이 다수이신 회사들은 이렇게 여러 개를 설정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세무자랑은 여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스마트 A는 5번, 6번, 7번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복수의 업종을 갖고 있다라면 추가로 3개 정도까지도 더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쪽은 좀 더 많이 만들어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가세 포함 여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가세 포함 여부라는 부분은 도대체 또 무슨 얘기이냐라고 이제 가져가시는 부분. 이거 시험에서 낼 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낼 소지는 없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업무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실무도 같이 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잠시 메모장 좀 띄워볼게요, 여러분. 자, 뭘 설명을 잠깐 드릴 거냐면요. 지금 드릴 부분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써있는 부가세 포함 여부의 내용은 지금 카과나 현과나 건별이나 이런 거 선택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거 결정을 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카과나 건별이란 부분은 여기 유형을 의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유형 자리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무슨 부분? 여기 매출 유형도 보이고 매입 유형도 보이는데 여러분 카과 그리고 우리 현과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건별이라고 해서 나오죠 여러분. 매입에도 누가 있다? 카과가 있고 현과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부분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10%거든요. 그러면 그 10%인데 제가 맥도널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맥도널드에서 자, 맥도널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00원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5,000원을 지불했다. 자, 5,000원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5,000원 지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현금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이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5,000원을 지불한 게 아니라 제가 맥도널드 종업원을 맥도널드에서 그냥 지불로 갈까요, 여러분? 자, 5,000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맥도널드의 햄버거는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장소거든요. 그럼 제가 맥도널드에서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그럼 영수증에 우리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있죠. 영수증에 공급가액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공급가액.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써 있을 거냐면 공급가액 말고 세액이라는 게 또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 써 있고요. 그리고 세액이 써 있을 겁니다. 전 옆으로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공급가액의 세액에 합계라는 부분이 들어올 거고 합계. 자,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그럼 합계가 5,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포함된 금액이었던 거예요. 제가 5,000원을 지금 지불한 부분은 공급가액이라는 부분에 부가가치세라는 세액이 합쳐서 지불한 금액이었다. 그래서 합계가 5,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가 있으면 5,000원을 나누기 1.1을 해보시면 45454545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영수증의 내용을 봤더니 공급가액 부분에 우리는 4,545원이라고 써 있는 영수증이 있고 자, 근데 합계는 5,000원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세액은 얼마가 써 있을 것이다. 455원이 써 있으면 우린 더하기가 돼서 얼마가 될 것이다. 우린 5,000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합계 5,000원이 나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의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은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4,546원 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세액 자리에는 454원이 써 있다는 거예요. 합계는 동일합니다. 합계가 달라지진 않아요. 5,000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걸 A라고 얘기하고요. A.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걸 B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지금 A하고 B를 놓고 봤을 때 틀렸다, 맞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틀렸다, 맞았다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재 이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5,0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라는 세액이 포함된 금액인데, 여기 4545, 4546이라고 쓰는 이 부분은 사실상 매장에 단말기가 있을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신용카드. 근데 그 단말기에 그 1원 미만으로 등장하는, 1원 이하로 등장하는 그 금액을 지금 공급가액에 올릴 건지 공급가액에서 절사하고 세액 쪽에 올릴 건지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야 무슨 소리야 공급가액 모두 절사하고 세액 쪽에 1원 올려 이런 규정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맥도날드에서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지금 4545로 써있든 4546으로 써있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요즘에 쓰는 영수증들은 내가 5,000원을 입력을 해서 나누기 1.1을 해서 4545가 나오게끔 하는 형태를 쓰기보다는 여러분들 영수증을 받아오면 공급가액이 먼저 보이고 세액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합계가 보여요. 이건 마트 영수증만 봐도 그래요. 요즘은 구조가 바뀌어서. 근데 옛날 영수증은 여러분 합계가 먼저 보였어요. 옛날엔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의 영수증들을 보면 그래서 합계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5,000원을 입력하는 형태로 초창기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정말 넣어볼게요. 저랑 같이 한번 넣어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 메인 매출 점표는 아까 열어놨었으니까 저랑 일자난을 클릭하시고 숫자 3을 치세요. 3일. 1월 3일이라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유형 자리에 가서 여러분, 우린 이번에 제가 지불했다고 했으니까 매입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매입에 카드 과세 57번을 쓸게요. 카드 과세 57번. 자, 그럼 이 자리에 57을 칩니다. 57을 치면 카과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품목은 안 칠 거예요. 그냥 엔터 치면 위에 거 따라 붙을 거예요, 여러분. 수량도 안 칠 거예요. 단가도 안 칠 거고요. 자, 여러분 공급가액에 합계 금액 5,000원을 넣으세요. 그러면 5 눌러주시고 플러스 치시고 엔터. 그럼 여러분 알아서 나누기 1.1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쵸? 저희가 4,546원, 4546을 친 적 없어요. 자, 알아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저희는 공급가액 입력할 때 5,000원 입력했어요. 4,546원 입력했어요, 여러분. 5,000원 입력했죠? 자, 그럼 그렇게 입력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느 부분, 여기 부가세 포함 여부에 갔더니 당신은 카가와 현가와 내용을 입력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으로 갈 건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은 거로 갈 건지 매출만 선택할 건지 매입만 선택할 건지 그거 설정하래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우린 그냥 전체 포함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요즘엔 무슨 부분? 아, 우리 받아오는 영수증마다 4545도 있고 4546도 있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넘어오셔서 자, 이 자리에 커서 두시고요. 45456이 아니라 4545인 영수증 받아왔어요. 4545 고쳐볼게요. 숫자 치세요. 4545 치시고 엔터. 여러분 수정이 되죠? 그리고 부가세 얼마로 고쳐야 돼요? 455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공급가액을 입력하겠다고 바꿔놓는 게 편하겠어요? 공급가액을 입력하겠다고 바꿔놓는 게 편하죠. 자,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우리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진 형태를 고수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여러분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속 넣으세요. 누구는 카드 과세와 현금 영수증 과세와 건별이라는 부분은 꼭 그렇게 입력하세요라고 제가 강조를 해가면서 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해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업무를 쓰실 때 요즘은 어느 부분 공급가액이 먼저 보이는 영수증을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걸, 그러니까 매출자는 여러분 고민이 안 돼요. 왜냐면 매출은 자기네가 단말기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자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매입자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오는 사람들. 근데 나는 대금 결제 뭐로 했다? 카드로 했다. 또는 현금 영수증 받아왔다. 라고 했을 때 입력할 때 불편함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5,000원을 입력하면 나누기 1.1을 갈 건지 아니면 나는 공급가액을 입력해서 세액을 나오게끔 할 건지 그걸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에 우리는 무엇으로? 포함으로 가겠습니다. 건별도 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부분 입력할 때요.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포함으로 갈 건지 미포함으로 갈 건지 아니면 매출만 포함인지 매입만 포함인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과세는 모두 다 미포함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손도 대지 마십시오. 네, 이거는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거 거의 쓰질 않습니다. 실무자들 자체도 저도 쓴 적 없고요.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이 기능팁도 만들어줬네요. 미포함으로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이 자리에 과세라는 거 선택했을 때 이 자리 10만 원이 나오면 알아서 부가세 10,000원이 자동으로 알아서 5,000원이 자동으로 나왔죠, 여러분? 네, 그 형태로 쓰는 게 미포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사료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용 안 함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단란주점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호텔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특정한 기업들 말고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키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함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부가가치세 배우시면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국가한테 돌려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매입세액 불공제가 돼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불공제가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F2번을 눌러보시면 법적으로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써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사유를 선택할 건지 기본 세팅값을 넣고 싶대요. 우리 기본 세팅값은 몇 번으로 되어 있다? 2번으로 되어 있네요. 우린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것도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취소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유형에 가시면 영세율 매출인 12와 16번에 대해서도 F2번을 눌러서 설정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동 세팅값 넣어놓고 쓰고 싶다 이런 얘기이네요. 네, 저희 이것 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공단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가에 대한 표시 부분을 사용할 건지 사용 안 할 건지 우리 사용함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재무제표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법인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 반드시 재무제표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표준용이라는 걸 다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반 법인과 금융기관이었을 땐 우리 작성하는 계정 과목 세팅 값들이 바뀌어집니다. 그거 설정하는 값이고요. 우리는 일반 법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외에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 방법을 우리 기본적으로 뭐로 쓸 건지에 대한 부분에 설정값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 그대로 두고 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란 부분은 여러분 저희 유형자산 등록이란 부분, 유형자산 수업할 때 여러분 유형자산을 신규로 취득하시거나 또는 우리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라면 고정자산 등록은 손으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변의 건물, 차변의 비품 이런 게 등장할 때 고정자산 등록을 회계 처리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쓸래 안 쓸래? 라는 표현입니다. 저희는 사용 안 함으로 갑니다. 이거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대 비용이 발생이 되면 가산하는 걸 못 쓰는 게 있어서 대부분 많이들 안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는 사용 안 함으로 갑니다. 자, 현장이라든지 부서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에 정보들이 있었을 때 우리 엔터를 치면 자동적으로 복사하는 기능을 쓰겠느냐란 부분입니다. 저희 사용 안 함으로 갈 거고요. 자, 현장 코드, 부서 사원 코드, 프로젝트 코드는 업무에서는 중요하게들 사용합니다. 우리 교육 버전에서는 아예 키가 막혀 있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사용 안 함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사용함으로 바꿔도 여러분 메뉴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양식을 이건 계산서까지 포함입니다. 인쇄할 때요. 우리가 여러 개의 거래가 있었을 때 복수거래라는 걸 쓰는데요. 그 복수거래에 대한 부분 사용하실 때 정렬의 방법을 뭐로 쓸 거냐, 입력순으로 갈 거냐, 금액순으로 갈 거냐라는 것도 설정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14번의 큰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더 많이 하고요. 여기서 직접 발급하지 않는다라면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많이 발급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직접 돈 내고 쓰는 서버를 쓰지 않는 한 이 기능키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 어찌됐든 정렬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의제류 자동 설정이란 부분은 부가가치세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의제 매입에 대한 거, 재활용에 대한 거,
우리 스크랩에 대한 것 중에 어떤 키를 기본적으로 설정해서 쓸 건지를 여기서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한테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제받는 부분의 공제율도 여기서 설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값을 설정하는 자리입니다. 대부분들 여기 설정키가 있는데도요, 설정을 많이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권장하는 편인데, 실무자들도 대부분 그냥 직접 다 정리를 하고 쓰시더라고요. 여기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요긴하게 써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돼서 우리 입력하는 사용 여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지금 마우스 계속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 버전에선 막아놓은 키고요. 16번은 업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국가는 증빙 관리 철저히 하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근데 교육 버전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열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거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제 실무자 교육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해드리고 싶은 욕망이 되게 많은데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업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고, 자, 휴일 표시라는 부분은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우리 빨간 날에는 우리 실질적으로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쓸 일이 있어서 여기서 설정해서 쓸 건지를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휴일 표시 사용 여부, 사용이면 쓰겠다, 미사용이면 안 쓰겠다. 근데 이것도 눌려지지 않죠. 교육 버전은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과 법인은 지금 원천 징수 부분에 법인은 법인세 부분에 영향 주는데 이쪽은 시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업무에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시험에서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유일하게 건드려주는 부분은 요 2번 분계 유형 설정, 메인 매출 전표 아까 계정 과목 바뀌는 거 보이셨죠, 여러분? 그 부분만 현재 시험 출제까지도 했고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 등록 또는 환경 설정이란 부분은 업무에서는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회사마다 설정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5군데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5군데별로 다 설정값 다르게 쓰셔도 돼요. 한 번 설정했다 해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로그인한 1000번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교재는 조금 상세하게 수록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310페이지 가시면 설정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벌써 했고요. 나머지 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자, 분기 유형 설정은요. 우리는 제조회사였어요. 분명히 사업자 등록증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품 매출로 쓰고요. 그리고 매입은 원재료, 그리고 채권과 채무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자, 신용카드와 관련된 매출 채권은 우리 108번 외상 매출금,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채무는 253번 미지급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벌써 여기서 설정을 모두 다 한 상태죠. 그럼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바꿔줄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포함 여부. 자, 여기 4번 자리에 있는 부가세 포함 여부. 자, 이 부분 들어가서 보시면 카과 현과는 전체 포함, 건별은 포함, 과세 공급가의 부가세 포함은 전체 미포함. 자, 그리고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은 사용 안 함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그것도 아까 설정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로 두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환경 등록은 종료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에 가서 집중 심화를 볼게요, 여러분. 자, 요런 형태와 유사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 심화 문제 보죠. 자, 집중 심화는 회사 코드 1400번에 가실 거니까요. 140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열어놨죠? 네,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열어놓으신 건 여기 상단에 체크박스 있죠? 여러분 일자 옆에 있는 체크박스 선택. 그러면 전체가 체크가 됩니다. 하나씩 체크할 때는 여기 거래가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전체를 체크할 때는 위에서 체크합니다. 자, 전부 다 체크하시고요. 우리 상단에 삭제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5건 선택했고 삭제하겠네요. 예 눌러주세요, 여러분. 싹 지워졌죠? 자, 근데 저희가 쓰는 상용 프로그램은 여러분 휴지통 기능이 있어요. 우리 왜 프로그램에서 뭔가 지우면 휴지통이 일단 모여있죠, 여러분. 문서들 지우면. 그래서 얘도 휴지통 기능이 있어서요. 그 휴지통 기능이 어떤 거냐면
삭제한 데이터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삭제한 데이터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1월부터 1월 조회 기간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가 왜 1월이 들어오냐면 우리 여기 1월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삭제한 데이터가 전부 다 보여지죠?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면서 자, 여기서 데이터를 다시 선택합니다. 자,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휴지통 비우기라는 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 눌러주시면 여러분 휴지통 비우기 작업을 완료했고요. 데이터 조회로 복구한다고 나오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지워야 영구 삭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한 거 삭제한 건 삭제한 데이터라는 부분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구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 버튼 눌러서 다시 체크해서 지우면 영구 삭제가 됩니다. 자, 우린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회사 코드는 우리 바꾸셔야 되니까 우리 오른쪽에 사이드에서 회사라는 거 눌러줍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 1400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00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용 읽고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원은 공장을 신축하면서 업종을 어디에서 도매, 의류에서 어디로 바꿨다? 제조, 의류로 변경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요. 업종 그리고 주업종의 코드는 몇 번이고요? 181201이며 자, 그리고 기본 매출 계정에 또는 매입 계정을 무엇해달라? 수정해달래요.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업종 바꾸래요, 여러분. 자, 업종은 어디서 바꿔요? 회사 등록에서 바꾸죠. 그래서 업종은 회사 등록을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자, 기본 계정인 매출과 매입을 수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상품 매출에서 무슨 매출로? 제품 매출로. 자, 그리고 상품 매입에서 무엇으로? 우리 원재료 매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계정이 우리 어디서 바꿔야 되죠? 환경 등록에서. 그래서 업종은 회사 등록, 기본 계정은 환경 등록. 이 두 군데에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우리 회사 등록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전체 메뉴 가주시고요. 우리는 기초 정보 관리에 회사 등록이라는 걸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 가셔서 주식회사 세원의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원의 정보에 가시면 여러분, 우리 정보 한 번 더 맞춰볼까요? 사원은 주식회사 세원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1119 맞습니다. 대표이사는 조세원 맞습니다. 법인 등록번호 110-111-377-6387 맞습니다. 사업장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곡리 육각길 13 맞네요. 자, 그리고 내려올게요, 여러분. 네, 지금은 여기만 바꿔주면 돼요. 8번, 9번, 10번. 자, 그러면 업태가 도매를 뭐로 바꿔라? 제조. 자, 그러면 제조라고 수정. 그리고 엔터. 종목은 의류 그대로 두시면 되죠, 여러분? 내려옵니다. 자, 주업종 코드는 여기 181201 주었으니까요. 이 자리 고쳐줍니다. 그래서 181201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용 봤더니 우리 제조업에 가죽 의복 제조업이라고 글씨 들어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고쳤네요. 자, 그럼 회사 등록은 수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은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 등록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등록 들어가셔서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뉴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메뉴가 조금 늦게 열리는 현상이 있네요. 제가 듀얼을 쓰고 있어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환경 등록이 열리면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아니, 메뉴가 왜 두 개가 열릴까요, 여러분? 네. 자, 환경 등록에 들어오셔서요. 고쳐야 되는 부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자, 도매였을 때는 상품 매출에 상품이 맞지만 제조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상품 매출이 아니라 무슨 매출? 제품 매출. 그럼 F2번 눌러주시고요. 제품이라고 치시면 된다겠죠? 자, 제품 매출은 몇 번? 404번. 자,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입에 가셔서 상품은 몇 번으로 바꿔주자?
원재료 153번. 이번엔 숫자를 직접 쳐볼게요. 153번 입력하시면 원재료라는 거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고쳐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수를 3점을 줄 수도 있고요. 4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되게 어렵다고 판별이 됐던 것 같아요. 점수를 1점 더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 2개를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메뉴는 종료해 주시고 나오면 점수는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업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자동으로 쓰는 키들은 이렇게 설정해 놓고 쓴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환경 등록에 단독적인 문제는 없고요. 우리 지금처럼 집중 심화에 나왔던 문제처럼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서는 출제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 등록 쪽은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